안녕하세요, 군호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들이우는 기본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들이우는 형이란 일주지가 화기 밑으로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말하자면 늘어져 있는, 흘러내리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수형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죠. 자, 오늘의 그 소재를 보겠습니다. 우선 선이 굉장히 또 예쁘죠. 열매가 지금 예쁘게 색을 띠고 있는데요. 노박덩굴입니다. 노박덩굴, 우리나라에서는 까치밥이라고도 불립니다. 자, 거베라죠. 거베라 중심꽃으로 쓰겠고요. 노란 소국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밑받침으로는 루스커스를 쓰겠습니다. 자, 도면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주지가 화기 밑으로 90에서 180도까지 뚝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주지는 0도에서 15도로 그대로 서 있고요. 3주지가 40에서 60도로 지금 보시면 3주지 자리에 그대로 누워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기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럴 때는 화기 자체가 주지가 이렇게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화기가 굽이 낮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리가 긴 이러한 것을 콤포트라고 하는데요. 콤포트 화기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여기가 이제 이렇게 볼륨감이 있는 그런 형태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이 슬림한 형태로 해서 그 선이 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이제 우리가 화재를 고르거나 화기를 배합을 했을 때도 중요한 요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선을 살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자연에서 보면은 우리가 보면 소나무나 지난번에 했던 무슨 천리향이나 이런 것들은 가지의 그 선들이 이렇게 곧게 위로 자라나는 그 선들을 중에서 우리가 선택해서 바로 세우는 형이나 기울인 형을 선택해서 꽂았습니다. 그렇지만 자연에서 보면 이게 덩쿨류도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죠. 그리고 덩쿨류 같은 그 모습이 또 위로 자라지 않았다고 해서 예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형을 크게 나누어서 바로 세우는 직립형과 기울이는 경사형, 그리고 오늘과 같이 이렇게 드리워서 자라나는 드리우는 형, 하수형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은 지금 일주지를 어디다 꽂으냐면 기울이는 기본형에서 일주지만 밑으로 내려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화형은 금방 이렇게 입력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일주지를 그대로 아래로 이렇게 뚝 떨어지게 꽂아 주시는데요. 자, 열매가 아름답기 때문에 여기서 고정을 하셔서 이렇게 바닥에서 이제 이렇게 곡선을 나타내면서 있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선을 안 구부러 줬을 때는 이렇게 구부리거나 약간 구부러 뜨려가지고 흐름을 이렇게 아래로 유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이제 고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과지를 골라왔을 때는 여기에서 수직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쪽으로 곡선이 되어 있는 거를 골랐기 때문에 고정성에 별로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형태를 꽂으려고 생각을 하면 잘 안 꽂아지죠. 그리고 지난번과 같이 자꾸 넘어지는 그런 현상을 일어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자연에서 주는 그런 나무를 골라서 이렇게 Y자로 되어 있는 그런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자르시면 이런 거는 격가지를 얼마든지 고를 수가 있겠죠. 이런 거를 준비하셨다가 여기에서 미리 이 각도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마치 지게를 이렇게 지은 듯하게 이렇게 걸쳐서 어떤 것이 있을 때 지게대로 이렇게 걸쳐 있는 것처럼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Y자 고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새총처럼 해서 두 깍지를 묶어서 고무줄로 연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철사로 이렇게 묶어서 했는데 지지를 해줬는데 지금은 자연이 되어 있는 Y자 가지를 고르셔서 이렇게 버팀목처럼 이렇게 깍지를 끼듯이 이런 식으로 지지를 해두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많이 들이우거나 늘어지는 형태일 때는 반드시 또 이런 걸 해주셔야 되고 혹시 가을에 감나무나 밤나무 같은 거를 할 때는 더더군다나 이렇게 고정이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버팀목을 반드시 이렇게 지지를 해주셔야 우리가 아름다운 선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이주지를 꽂아 보겠는데요. 이주지는
자, 똑같은 4분의 3으로 하되, 예를 들면 너무나 위로 올려가는 게 아래쪽으로 나온 선의 4분의 3이기 때문에 시각적이기 때문에 보통 많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약 2분의 1 정도 줄이셔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서 0도에서 15도이기 때문에 그대로. 근데 이것이 너무 커 보이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1주지, 2주지를 꽂았고요. 또 3주지는 그대로 70에서 이제 70에서 90도죠. 0도에서 40에서 60도죠. 그래서 그대로 1주지 방향 반대쪽에 위치하면서 균형을 맞추면서 이렇게 60도가량 이런 식으로 꽂아줍니다. 그래서 역시 1주지, 2주지, 3주지가 삼각형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단 1주지만 밑으로 많이 떨어져 있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는 종지를 한번 넣어 보겠는데요. 종지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열매가 많이 파생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종지를 넣어서 오히려 선의 아름다움을 이제 해치게 하지 마시고요. 필요한 부분만 살짝 넣어주게 됩니다. 자, 1주지 선에만 한 번만 보충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선의 흐름을 넣으시고요. 그리고 뒤쪽으로도 좀 넣어서 균형을 맞춰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보조가지를 먼저 넣겠는데요. 보조가지 겸 해서 이렇게 밑종지로 그래서 그 루스커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면 열매를 자꾸 넣다 보면 그 열매 선이 오히려 너무 많이 넣어서 헤쳐지거든요. 그래서 루스커스, 전혀 다른 소재인 루스커스를 가지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루스커스는 선이 있으면서도 그린을 달리고 그린이 있죠. 그래서 잎도 볼 수 있으면서 선도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러한 들이오는 형태에 잘 어울리는 잎소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주지를 향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앞쪽으로 많이 뉘어서 되도록이면 밑받침이 이제 될 수 있도록 표정을 앞으로 뉘어서 이제 밑받침을 해줍니다. 밑받침이라는 게 침봉도 가려주면서 전체적인 형태를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도 해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것을 넣으면서 선이 전혀 방해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뒤쪽에도 꽂아주셔서 균형을 맞춰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린을 이렇게 밑받침으로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린도 우리가 밑받침도 종지의 일종이기 때문에 원주지의 흐름, 선의 흐름에서 나오는 격가지인 것처럼 놓으시면서 너무 지나치게 많이 넣으셔서 예를 들면 선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도록 주위에서 그 밑종지를 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역시 여기서도 포컬을 꽂겠는데요. 거베라 같은 경우에서 이제 포컬을 꽂을 때는 이 경우가 이제 일주지가 많이 두루누어 있기 때문에 시각상으로 우리가 볼 때 위에서 내려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이 위로 올리지 마시고 여기서는 포컬을 많이 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는 위치에서 많이 뉘어서 여러분들이 이 꽃의 얼굴이 보일 수 있도록 표현을 한 60에서 한 65도 이런 정도로 이제 숙여서 얼굴을 보게 해주시고요.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두 송이를 더 앞쪽에서 균형이 맞춰도록 세 송이를 포컬 그룹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동양이나 서양이나 지금 꽃을 꽂을 때, 포컬을 꽂을 때 보면 중심되는 곳에 대부분이 지금 세 송이를 꽂고 있어요. 그러면서 단짓기를 하고 있죠. 이제 동양이나 서양이나 유럽이나 다 같은 것 같아요. 그 원리는. 왜냐하면 형태 자체의 어떤 균형미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포컬이 모든 선을 아우르면서 그것이 균형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중심에서. 그리고 포컬이 있는 부분이 방사점이죠. 그래서 선이 많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거기에서 중심이 더 무거워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색상도 강하고 형태도 강한 꽃으로 이렇게 묵직하게 가운데를 이제 같이 중심을 잡고 있는 거죠. 그것이 포컬 그룹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세 송이만 꽂아도 물론 예쁩니다. 지금.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두 송이를 더 꽂아 보겠는데요. 꽃의 형태가 크기 때문에 5송이 이상은 여기다 꽂으면
오히려 너무 많이 꽂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선이라든지 그 흐름을 방해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송이를 더 꽂아보겠는데, 거베라 같은 경우에는 꽃이 완전형이죠. 완전히 동그라미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봉우리가 대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크기가 봉우리부터 뭐 중간까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봉우리로 만약에 쓰고 싶으면 뒤쪽을 이렇게 떼어주세요. 뒷잎을 형태를 완벽하게 제거를 하는 게 아니라 잎을 솎아주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겹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뒤쪽에서 이제 잎을 이렇게 간간히 하나씩 제거를 해주시면 부피감이 굉장히 얄쌍하게 말하자면 무겁지 않게 변하죠. 그러면서 어느 부분을 다 떼어놓는 게 아니라 솎아주듯이 전체에서 조금 부분을 떼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까보다는 굉장히 가벼워졌죠.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봉우리 표현을 하거나 좀 올라가는 라인 역할을 해줬을 때 이제 표현을 잡아줄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은 자, 여기서 들이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위에는 충분히 지금 꽃이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선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서, 자, 앞쪽으로 구부려서요. 이렇게 뉘어서. 자, 보이십니까? 아래로 흐르게 선을 넣었어요. 다음에는 한 송이를 꽂겠는데요. 그거하고 이어지는 어떤 표정으로다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중심 포인트는 방사점에 있어야 됩니다. 중심에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을 보통 이제 그 둘이 어떤 견주면서 균형을 맞추는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선을 형태를 이쪽 선이 많이 내려가면 내려간 만큼 뒤쪽에서도 보완하면서 예, 팽팽하게 중심선에서 균형을 맞추는 그런 역할을 해주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당겨서 꽂아줍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5송이가 잘 보십니까? 예, 중심 포컬 에리어, 포컬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라인 부분, 지금 저한테는 이렇게 선이 보입니다만, 여러분들이 보는 위치에서는 이제 형태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긴 그 줄기가 보이고요. 이것이 방사 초점을 향해서 뒤에 가서 연결돼서 이쪽과 이쪽에 서로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5송이를 꽂아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이것을 색상이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이제 메꿔주면서 보완해주는 역할이죠. 역시 소국으로 꽂겠는데요. 오늘 소국도 이제 여기에서 색상을 따온 건데, 자연의 노박덩굴의 그 색이 약간 노랑에서 오렌지 계통으로 넘어가고 있죠. 역시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더 완전한 노란색인 그 소국의 색깔을 가지고 색상이 오렌지색이 더 강조되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색을 돋보여줄 수 있도록 앞쪽, 자, 어떠세요? 노란색이 들어가니까 오렌지색이 더 돋보이죠? 자, 이러한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보조꽃이라는 것은 자기가 돋보이기보다는 중심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보조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너무 많이 꽂지 마시고요. 너무 두드러지게도 꽂지 마시고요. 살포시 보조만 해주는 그런 뜻에서 예, 보조꽃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모든 리더가 있으면 그 밑에 보조 참모들은 참모 역할을 잘 했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리더가 있을 때 참모가 너무 앞질러 가도 칭찬을 못 받죠. 이 꽃의 그 모든 흐름을 보면서는 저는 살아가는 사회를 많이 배웁니다. 자연에서. 역할을 보조일 때는 보조 역할만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만 또 칭찬받는 일이 되기 때문에 각자 역할을 우리가 이런 소중한 자연 속에서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봤습니다. 예, 들이우는 형태 전체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형태가 아주 단아하면서도
우아한 그러한 그 형태인데, 우리 동양의 꽃꽂이는 이렇게 선의 아름다운 어떤 형태, 그러니까 각각의 열매 그 모습이라든지 각각의 아름다움이 서로 가려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 살아 있으면서 서로 보완해주면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 동양의 그 아름다운 미라고 볼 수 있고, 우리 민족의 긍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저 동양을 하면서 하나의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굉장히 공부를 그 심도 있게 하셨는데요. 자, 오늘의 특징 한번 볼까요? 예, 여기에서 일주지 자체가 들이우는 형태는 일단은 화기여기 평면적인 90도에서 넘어가야 되겠죠. 넘어가서 180도까지 쭉 떨어지는 그런 형태를 들이우는 형태라고 하고요. 그럼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너무 들어넣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물론 물리적인 균형도 중요해요. 여기서는 절대 넘어지면 안 되겠죠. 근데 처음에 이 들이우는 형을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뜨리고, 예, 밑으로 이제 빠져 있고 그래요. 사실은 그런 것이 안 되도록 고정성에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특히나 밑으로 많이 내려가는 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 위쪽 균형을 반대쪽에서 잘 잡아당겨서 시각적 균형이 많은 사람들이 보실 때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이 들이우는 형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오늘도 공부 많이 하셨죠?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